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이 공모에 넘어갔는데 이두화 변호사님 소송을 제기했어요. 행정법원에다가. 이거 뭡니까? 이제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은 지금 이제 연희동의 95-4라고 거기에 토지와 단독주택인데요. 이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순자 여사나 아니면 그 전 비서관 이런 사람들 그리고 며느리 이렇게 나누어서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이순자 여사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 토지와 단독주택에 대해서 제3자가 갖고 있는 거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아니라. 그렇지만 이제 검찰에서는 제3자 범죄 수익도 추진 가능하게 이제 전두환법이라 그래서 그거를 그랬죠. 2016년에 통과시켜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과거에 그 미납한 추징금에 대해서 그 연희동의 95-4 토지 단독주택에 대해서 이제 공매 처분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수익금이 생기면 갖고 가서 이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거는 경매가 아니라 공매라서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이런 데서 이제 이걸 진행을 하니까 법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절차가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서는 제3자 의 수익이다. 그리고 이거는 1980년 이전, 그러니까 범죄 행위가 있기 전에 수익으로 이순자 여사가 마련한 돈으로 이걸 취득한 거니까 이게 제3자 범죄 수익이 아니다. 제3자의 그냥 순수한 소유다. 그러니까 이거를 공매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공매를 취소해 달라고 이제 집행이의 신청을 한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행정소송에서 지금 그 집행정지 신문도 마쳤으니까 이제 결과가 나올 텐데요. 근데 아마 이 부분이 수익을, 그러니까 이순자 여사가 이 집을 오롯이 소유하는 그 돈도 다 내고 이랬다는 걸 입증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이게 80년도 이전에,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서는 80년도 이전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순자 여사가 돈을 모아가지고 샀다는 거잖아요, 주장이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시점을 가지고 이제 따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전두환 추징법을 보게 되면 제3자의 재산에 대해서 추징을 할 수가 있는데 모든 제3자의 재산에 대해서 추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공무원의 범죄와 관련된 수익금인 것을 알면서 그 수익금으로 그렇죠, 뭔가 이렇게 재산을 취득한 그런 경우에 이제 제3자의 재산에 대해서도 이제 추징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지금 이제 이순자 씨가 주장을 하는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시점상으로 범죄가 발생하기 이전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당시에 이 건물을 취득했을 때에 전두환 씨가 뭔가 이렇게 돈을 댄 게 아니라 그때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군인 신분이었고 가난했고 거의 대부분 내 돈으로 뭔가 이렇게 취득을 했다라는 이 두 가지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심리기를 마쳤는데 그 심리기 과정에서 단순하게 그냥 진술 말로만 해서는 이것을 입증할 수가 없고요. 결국에는 이 자산을 취득하게 된 여러 가지 출처라든가 그리고 취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금원에 대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증빙할 수가 있어야지 말로만 이게 내 거다, 제3자 재산으로서 추징 대상이 아니다, 위법하다라는 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법원의 판단을 신중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서 이거를 증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런 것이죠. 네. 그러면은 저희가 알기로는 뭐 이순자 여사가 뭐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생활 경제적으로 도움을 많이 줬다. 당연히 이런 얘기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로 안 되죠. 뭐가 증명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순자 씨가 그 전에 그만큼의 돈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 집을 구입할 만큼의 경제적인 사정이 됐다고 하는 걸 증명해내야 되겠죠. 또는 뭐 그 전에 어떤 경로로 돈을 벌었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이 재산이 자기 것이 됐는지 하는 부분을 증명해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서류가 있을지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법원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증명이 안 된다고 하면 법원은 당연히 이거는 전두환, 이순자 씨가 함께 노력해서 재산이 형성된 걸로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또는 1980년 전에 이순자 씨가 그 오로지 혼자 일해서 번 돈 또는 누군가에게 증여받은 돈으로 했다고 하는 걸 증명해내야 되는 건데 그 서류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 법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과거에 뭐 미장원도 하고 그랬다고 뭐 그런 얘기들은 하긴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생계를 위해서 미장원, 또 편물일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만큼의 어떤 재산, 지금 현재 4필지 정도, 4필지 정도 되거든요. 그만큼의 지금은 120억 정도 된다고 지금 시가로 102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만큼의 그 당시에는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당시에는.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상당히 그 거액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 일을 해서 그만큼을 벌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 뭐 우리가 어떤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순자 씨가 그게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순자 씨가 그걸 증명해내기 위해서는 그 전에 있었던 서류들이나 아니면 돈을 벌었다고 하는 증명들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두화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이게 가능성이 있는 소송인가요? 근데 이제 연희동 95-4 그 토지 단독 주택은 이순자 여사가 69년부터
혼자 단독 명의로 쭉 갖고 있는 거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80년 이후에 취득한 거면 이런 주장을 아예 하기가 그게 힘들었겠죠. 있군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나머지 며느리가 소유하거나 이런 건 며느리를 본 시점을 생각해 보면 그 이후겠죠. 80년 네. 이후일 가능성이 크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전에 취득한 필지가 있다는 거는 뭐 등기부 등본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돈이 누구한테서 또 나왔는지까지도 이게 추정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흔들어야 되거든요. 이쪽에서 이제 공매를 취소해 달라는 사람 쪽에서 그래서 그게 그렇게 쉬울지 자금 출처가 오래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입증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집행이 근데 이제 그 재판에 만약에 뭐 공매 대상이 된다고 할지라도 저희들이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경매 절차와 공매 절차가 다른데 그 뭐 절차의 어려운 점을 다 이제 설명하는 논외로 치고 가장 중요한 건 경매가 이렇게 떨어지면 그 경매 떨어진 가격에서 이제 저희들이 경매를 들어가면 되는데 공매 절차는 그 세무서장이 그 금액을 지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추징해야 될 금액이 얼마 있는데 세무서장이 그걸 적게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그걸 높게 하기도 그래서 지금 이제 최초 감정, 2차 감정, 3차 감정이 저게 이제 한국자산공사에서 저걸 이제 평가해서 나왔는 건데 그 금액에 따라서 세무서장이 이야기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금액에 대한 어떤 공매 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게 참여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거든요. 경매 절차와는 달라서.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가 공매 절차가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그 전 대통령에 대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명도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그렇죠. 과연 그런 사람들을 나가게끔 할 수 있을 건지 어떻게 보면 각 절차마다 분명히 중간마다 어려운 점은 분명히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감정가가 계속 유찰이 돼가지고 많이 한 30% 정도 떨어졌는데 맞습니다. 과거에 경매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일부 경매품을 사가지고 다시 돌려주는 형태를 그랬었죠. 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는 고등학교 동기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같이 모든 걸 사서 그러면 다시 전두환 대통령이 돌려주자라고 주장을 해서 그렇게 했다가 진돗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엄청나게 비싼 돈으로 나왔어요, 저게. 그래서 그 당시에 진돗개는 그 아마 손자들이나 전두환 씨 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두환 씨가 더 애착을 가졌던 것 같고 저게 7천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구입을 못하고 결국 누가 했냐면 2003년도에 고미술상을 하는 김홍선 씨란 분이 저걸 구매를 해서 바로 전두환 씨한테 드렸다. 이거 뭐 정도 많이 들었고 또 이제 어쨌든 생물이잖아요. 저게 물건도 아니고 생물인데 어쨌든 옛 주인과의 관계도 있어서 본인이 그냥 본인 돈 줘서 사서 넘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다른 부분도 그 당시에 이제 그 전두환 씨가 졸업했던 고등학교 동기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돈을 마련해서 뭐 경매로 나온 부분들을 사가지고 다시 돌려준 그런 경험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마 그렇게까지 그 조직적으로 예컨대 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 보면. 그리고 이제 유찰이 계속 되는 이유는 아까 공모와 경매의 차이를 설명해 주셨잖아요, 두 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공매가 돼서 본인이 누군가가 이걸 이제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전두환 씨나 이순자 씨가 안 나가면 쫓아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거 팔기도 어렵고 또 실제 돈이 정말 많은 사람이 뭐 지금 원래 감정가는 102억인데 계속 떨어지면서 매번 한 번 유찰될 때마다 10%씩 돈이 떨어져요. 최초 입찰가가. 그러니까 지금 70억까지도 떨어졌는데 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놔두다가 전두환 이순자 씨가 뭐 만약에 나중에 시간이 많이 돼서 스스로 내놓게 할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뭐 예를 들면 법원으로부터 그걸 경매로 하면은 직접적으로 법원이 개입해서 강제로 퇴거를 명령할 수도 있지만 공매로 하는 경우는 또 소송을 다시 해가지고 소송에서 이겨야만 나올 수 있고 또 하나 또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전두환 씨 같은 경우 알츠하이머 앓고 있다잖아요. 질병이 있는 사람이 거주할 경우는 그것도 강제로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선뜻 나서질 않는 거죠. 돈을 그렇게 많은 돈을 해서 공매를 해서 받았다 하더라도 그 실제 그걸 소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유찰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